압구정 지구단지 단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아파트가 4개 있다 그랬죠. 미성 아파트, 신현대 아파트, 구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각 단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구현대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미성 아파트. 아,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파트들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압구정동은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요. 자, 왼쪽에 안 보이죠? 가운데 있는 압구정역에 있는 요 노란 선이 아까 무슨 다리라고 했죠? 동호대교. 저기 4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있는 이 다리가 성수대교. 그러면 동호대교, 성수대교 사이가 3구역. 그죠? 1구역 미성 1, 2차. 여기서는 또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좀 안 쳐주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신현대아파트 2차, 2구역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3구역, 구현대라고 불리는 현대아파트. 그래서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현대아파트는 대부분 3구역에 있는 구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죠. 여기 4구역. 여기는 현대아파트의 일부와 한양아파트의 일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5구역은 한양아파트가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나서 약간의 면적의 6구역 한양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3구역이 1구역이나 5구역이나 6구역보다 좀 더 좋구나 라는 부분들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구역의 땅값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구역의 땅값은 11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12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3구역은 이렇게 한강을 많이 끼고 있네. 이 거리와 요 거리를 비교해 보면 4구역에 비해서 3배 이상의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러면 요즘에 좋아하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1구역이 100원이라고 치면 3구역은 130원이 아니면 140원의 땅값이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20평이다, 23평이다, 22평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셀링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구역은 속도가 느리고요. 지지부진합니다. 가장 큰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것이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고요. 조합과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조합과 대한민국, 국토부. 왜냐하면 그만큼 이 현대아파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조합에서 원하는 것처럼 50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강남에 미칠 또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들이 얼마나 클 것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와 현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늦춰서 진행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조합과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 아파트 좀 쭉쭉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강남에서 잠실 5단지라든지 신반포 2차라든지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보통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실 5단지라든지 음마아파트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가치, 시간에 대한 구애를 안 받고 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더 쳐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일반 재건축과 1:1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 재건축, 제자리 재건축,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 재건축은 일반 분양 가구 수를 늘려서, 그죠? 최대한 늘려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구역에서 돌아가는 입장은 1:1 재건축,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면 1:1 재건축이란 말은 뭐냐면 기존 가구 수를 거의 유지하는 거죠. 일반 분양이 나와도 최소한으로 기존 가구 수를 유지한다 그러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제자리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이 많을 겁니다. 그죠?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를 다 걷어야 될 거예요. 뭐 10억? 뭐 15억? 걷어야 될 거예요. 내겠다 이거죠. 일반 분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60% 지어야 되는데요. 소형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건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아파트가 중대형으로 임대주택이 껴있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뭐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예, 커뮤니티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도 못 사게 하고 심지어는 마포까지도 그렇게 됐다고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들의 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를 최고급화시켜서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데 가면 인공으로 숲을 조성해 놓고 폭포하고 물을 흘려요. 예. 이 안에는 지금 심지어 골프장까지도 구상이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분들이 예전에는 타워팰리스 아니면 뭐 삼성동 아이파크 뭐 이런 데들을 자기가 부의 상징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면 이제 향후 재건축이 되고 난 현대아파트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들만의 성을 쌓아 올려가려고 하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의 바라는 바세요.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도 없어집니다. 세금을 낼 바에는 단지를 금으로 바르겠다 라는 게 일단 방향이에요. 이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나 정부 이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변하는 게 부동산 정책,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3구역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한양아파트라든지 미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3구역이 가장 늦을 거예요. 네, 가장 늦을 겁니다. 가장 단지 수도 크고 이해관계도 많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전에 나온 조감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2개의 다리, 저 끝에 있는 것은 미성아파트고요. 세 번째 다리가 한남대교입니다. 여기요, 한남대교요. 여기서부터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까지는 다리가 되게 촘촘해요. 강북 쪽에서 보면 이게 크게 돌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은데 강남에서 볼 때는 아주 촘촘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매물은 구현대, 아까 구현대 말씀드렸죠. 2차 아파트, 아까 소가 밭을 갈던 그 아파트입니다. 2차 아파트 24동 1107호예요. 1107호고 전용면적 54평, 분양면적 54평, 전용면적 49평, 전용률이 좋죠? 옛날 아파트라서 방 5개, 화장실 3개, 대지집은 22평. 예, 19년 12월 현재 42억, 1월 현재 40억, 2억 정도 빠져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9억도 있어요. 낡은 거는 11억 정도가 일반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15억 이상은 대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이해하자. 상위 1%의 시각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100억씩은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현대아파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위가 좀 상하시더라도 자, 상위 1%의 시각으로 가보겠습니다. 2가지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부동산 카페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저기 우리 조영준 교수님과 별별 수다 같이 하시는 그분이 부동산 카페에 엄청난 저명하신 분인데요. 그분 카페에 있는 카페에 한 회원이 글을 올린 걸 제가 잠깐 올렸어요. 압구정 30평대에서 갈아타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양아파트나 현대아파트에 30평을 살고 계신가 봐요. 신랑은 압구정 구현대 6, 7차나 신현대 50평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형 평수로 가서 여생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는 30 후반 40초. 네. 자, 30 후반 40초인데 여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네. 20, 30년 뒤 미래 생각을 내일로 미루는 저는 압구정 살 때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아크로 리버파크를 가자고 했었는데 큰 평수로 갈아타서 즐거워하며 계속 사는 것은 새 식구 현재의 삶도 중요하니까. 그죠? 새 아파트가 좋죠. 반포 레미안이나 원벨리로 큰 평수로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딸이 이제 돌배기고요. 예, 직장 거리 때문에 반포 압구정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이분들은 대치동에 가시거나 도곡동에 가셔서 사시라고 하셔도 안 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난 여기서 아니면 못 살아.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압구정 현대를 팔고 압구정 40평, 50평으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냐 아리팍 40평으로 가느냐.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노홍철 씨의 예인데요. 2010년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뜹니다. 노홍철 경매로 집 샀다. 압구정 아파트 20억에 낙찰. 네, 압구정 아파트를 20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24평을 보시면, 24동을 보시면 이 노란 점이요, 낙찰받은 아파트고요. 이 빨간 점은 노홍철이 낙찰받을 때 사서 갖고 있던 아파트입니다. 이 거리는 70m 정도, 80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이리로 이사를 갑니다. 더 큰 평수와 더 큰 동을 찾아서. 노홍철 씨는 당시에 제일 잘 나갈 때예요. 2010년도면. 그리고 요 파란 점은 유재석 씨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구정초등학교 뒤에 까만 점은 강호동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김희애 씨도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이 26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은 노홍철 씨가 2016년도에 6년 보유 후에 팔았던 금액이에요. 노홍철 씨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러면 현대아파트를 구입하셨던 등기부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특성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에서 40 중반, 부부, 공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그 이후 50, 60 이후를 바라보고 현대아파트를 사신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1111호가 노홍철 씨 집인데요. 이분 아파트가 2010년도에 22억 5천의 경매를 받았다가 2013년도에 20억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모든 아파트 값은 떨어졌었죠. 저점이라고 했던. 그러고 나서 팔 때 3년 후 26억 5천에 팔았는데 지금부터 3년 사이에 13억 5천이 올랐죠. 대부분의 케이스가. 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들이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편차만 있을 뿐이고, 이 같은 동 라인에 있던 1106호분은 여기에서 77년부터 2017년까지 40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40살에 35세에 살았다 그러면 75세까지 한 번도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에요. 이 아파트는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노홍철 씨가 61동에 살다가 24동으로 갔는데 5년을 살다가 5년을 간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종 목적지로 현대아파트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아파트와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가격표고요. 2004년도에는 타워팰리스가 비쌌습니다. 2007년도 리먼브러 금융위기 전에 비슷한 정도로 갔다가 2013년에 다 빠졌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현대아파트는 낡았는데 왜 차이가 더 벌어지고 가격이 오를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변하지 않고 더 커지기 때문이죠. 타워팰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갖고 있는 위치가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타워팰리스는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와 예전에 비교가 됐던 개포 우성 1차입니다. 대치동에 있는데요.
이 아파트도 대치동에서는 음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현대아파트처럼 그런 분들이 예전에 대치동 선움이라 그래서 돈 자랑, 권력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007년도까지는 우성아파트가 현대아파트보다 6억 비쌌어요. 그런데 2013년에 저점에서 비슷하게 만나더니 다시 2019년도에는 다시 또 많은 차이를 벌이고 현대아파트가 더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음마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가 음마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잠실 5단지를 사시는 분이 이 아파트가 잠실 5단지이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은 이걸 사셔서 수익을 얻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현대아파트는 이것이 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세요. 그래서 강남 내에서도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하시면, 또 재건축된 나중의 미래에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것 하나로 주어지는 사회적인 지위와 주변의 부러움, 나의 우월감,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20년 안에 된다고 봤을 때 타워팰리스에 가신 분이 계세요. 현대아파트를 전세를 주시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3대를 계획하고 현대아파트를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고 우리 자식이 갖고 있고 손주까지도 거기서 살게 해주고 싶다 라는 부분으로 현대아파트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테마, 강남 테마, 여기에 나중에 현대아파트가 신축됐을 때 신축 테마까지 합쳐졌을 때는 평당 1억 5천이 된다 해도 놀랍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격이 혼조세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이것이 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세요. 다만 매수 시기가 언제냐 결정하셔서 구입 가격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2, 3억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고집이 세시고 돈이 있으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현대아파트니까 해당하신다면 구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